월북, 이대준, 대한민국 공무원 빼고 새로운 추가 증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새로운 조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김태효가 찍찍 긋고 수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부 내용 수정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문 중 일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22년 6월 10일 날 보인 사건 발표에 대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당시에 이 회의에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인 증인하고 정책기획 과장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의 망인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 항소 취하, 해경청의 수사 종결, 해경청과 국방부의 망인 사건 관련 공동 발표 시행을 협의했다. 맞죠? 네, 당시 국방부 측은 정보본부는 새로운 정보 및 첩보가 없기 때문에 종래 정보보고서에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런데 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국방부도 같이 발표하라. 김태효가 이렇게 말하고 국방부 입장이 너무 약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죠? 네, 이후 국방부의 보도자료 발표 내용 및 백브리핑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 논의 내용은 22년 6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고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판시가 돼 있습니다. 네. 다 맞죠? 네. 이때 당시에 국방부의 보도자료 발표 내용 및 백브리핑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 보도자료 초안을 가지고 이제 김태일 차장이 검토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이제 22년 6월 16일 날 실제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서 관련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혔어요. 네, 맞아요? 네, 국방부 차관님, 네, 20년 발표하고 이제 입장이 이제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앞에 발표한 게 아까 맞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죠?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번복된 이유는 뭡니까? 두 분 중에 아시는 분 말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의 최초 수사 결과 북한군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네. 이 김태효 당시 1차장하고 회의도 하고 이때 네. 6월 10일이면요. 사실상 내용 정리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 상황에서 지금 6월 16일 날 발표한 내용으로 김태효 1차장 중심의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고하게 서 있었고 네, 심지어 국방부 왜 이렇게 입장이 약하냐라고 예. 하면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걸 받아서 그냥 국방부는 발표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입장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드렸지만 그래서- 어쨌든 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렇게 확고한 입장이 있으니 이대로 국방부는 받아서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번복된 입장을 발표한 거 아니냐 묻는 겁니다. 네, 번복된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맞냐고요. 네, 근데 이제 번복된 입장이라는 게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 발표 내용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받아서 발표한 거죠. 맞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예, 들어가세요. 예, 해양경찰청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해경도 6월 16일 날 마찬가지 이 회의를 갔다 와서 며칠 뒤에 번복된 입장을 발표합니다.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서 해경은 그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드리기는 아니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기관보고 내용에도 없고 그런 내용 확인도 못 해주면 오늘 왜 나왔어요? 의원님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기관보고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풍부하게 오늘 쟁점 뭐니 다 확인했죠. 오늘 들어보니까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밝혀주시고요. 국정원 2차장 예, 특별감사 결과 몇 가지 확인할게요. 예, 최혁 검사가 실질 감찰부서장으로 파견되어서 국정원 검찰관 창구 역할을 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검찰에서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감찰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서로 연락을 좀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면은 구체적인 어떤 창구 역할의 행위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확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의원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 감사정책관이 그때 총괄했기 때문에 나와 감사정책관이 여기 지금 뒤에 있습니다. 감사정책관님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창구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요?
네, 의원님 전반적으로 저기 국정원에서 조사한 그 자료들, 그다음에 그 직원들, 그다음에 검찰 출석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과요? 네, 차장님, 박지원 전 원장의 지시도 첩보 출처의 민감성을 고려한 보안 조치로 기재되어 있다. 삭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첩보 원본은 국정원 첩보망에 전부 남아 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23년 10월 국정원 직원의 증인 출석에 앞서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는 기존 진술조서 복사본을 주면서 증언 방향을 미리 환기시켰다. 맞습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들 직원들 특별감사 결과 내용을 예, 그 결과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예. 예, 당시에 국정원에 22년 6월 중순경. 중순경에 파견됐어요. 예. 정식 발령 예, 인사 발령 받고 간 겁니다. 6월 중순경에 예. 인사 발령 정식 발령 받기 전에 국정원 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기록 검토하고 그래야 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발령 받고 난 뒤부터 했어요. 예. 가자마자 감찰 심의관실 신설한 거죠? 그걸 조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직위를 만든 거잖아요. 직위로 간 거 맞습니다. 감찰실 내에 TF를 만들어서 TF 책임자로 역할을 했고요. 예.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감찰실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석범 실장이 감찰실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찰실장 패싱하고 그냥 직보를 원장한테 했다는 그때는 거죠. 그분이 먼저 원장님 지시로 하는 그것들은 보고하지 말라. 저한테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분 얘기 듣고 질문하는데 그거 위증입니다. 일단 그 증언은 그대로 남겨둘게요. 예. 자,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했어요. 취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발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한 심리적 경제적 고통 해소와 권리 명예회복을 위해서 고발을 취한다라고 취하서에 썼습니다.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세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당사자 본인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기관 명의로 고발이 된 거라서. 고발 주체로서 고발장 썼잖아요. 고발장. 책임을 통감하냐고 묻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예,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규백 장관님. 네. 제가 이 사건 당시요. 2020년 9월 당시에 제가 국방위에서 상임위원회 초선위원 때 했습니다. 우리 안규백 의원님과 같이 네. 국방위에 있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네. 이 사건이 월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방부도 발표를 했고 다 발표를 하고 당시 국민의힘의 의원들, 한기호 의원 간사들 다 이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월북으로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제가 국방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던 사건 아닙니까? 속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제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이제 동원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국정원 2차장님 좀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 정권이 들어섰어요. 근데 국정원이 이제 검찰이 이제 국정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가장 2022년 7월 6일 날 잘 기억하시죠?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원 전 국가안보실장 이제 검찰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국정원에 파견 검사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그 당시 감찰 심의관으로 와 있었습니다. 감찰 심의관으로 최혁 검사가 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혁 검사가 검사인데 국정원에 파견을 와서 뭐를 감찰을 하죠? 이 서해 사건과 관련된 것을 감찰을 하죠. 맞습니까? 팩트 확인해 주십시오. 서해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이제 서해 사건을 했던 검사가 최혁 검사 아닙니까?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었고 국정원에 파견을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검찰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공소유지를 하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정원에 감찰을 했던 검사들이 와서 감찰하고 나중에 공소까지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건 당연히 기획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보면은 아주 똑같아요. 대북 송금 사건에 누가 감찰로 들어온 줄 알아요? 유도윤 검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같이 하냐면 실질적으로 수원지검과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누가 같이 또 일을 하게 되냐면 이동 부장검사가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에 이제 정식 발령을 받게 되는데 2022년 7월 4일 날이요. 그 이전 6월 말부터 중앙지검에서
이 관련 문건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죠. 최혁 검사가 검찰 파견을 오고 중앙지검에 미리 파견 와서 자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7월 4일 날 발령받고 7월 6일 날 국정원에서 이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7월 6일 날 박지원 서훈 안보실장까지 다 고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 미리 검찰과 국정원에 파견된 감찰, 중앙지검에 있는 이희동 검사와 함께 연합 구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미리 기획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 국정원에 파견 검사가 나왔었고 그 파견 검사가 요 건에 대해서 감찰을 했고 그런 그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팩트는 정확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감찰이 온 거고 검사가 왔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검사는 중앙지검의 이희동 검사였고, 그러니까 이게 삼각 라인이 형성되는데 바로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해서 감찰을 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이제 여기에 중심에 들어서게 되냐면 바로 윤석열이 등장하는 거죠. 윤석열이. 앞서 우리 이 보고서에 보셨지만 우리 국정원 2차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이 7월 6일 날 고발하라고 하는 걸 누가 지시합니까? 2022년 7월 6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하라는 걸 누가 직접 지시해요? 7월 5일 날 네. 김기현 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할 때 그렇죠. 그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6일 날 당시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장이었던 김기현이 이 사건을 보고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하고 하는데 윤석열이 김기현한테 딱 그랬을 거예요. 야, 박지원 죽여라. 그 스타일로. 그래서 7월 6일 날 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김태효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 실제 이거를 주도를 한 겁니다. 해수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대리, 왜 이거 제대로 보고 안 합니까? 여기 다 나오는데. 김태효 1차장이 어떻게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 다시 해주세요. 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경찰청 차장 대리. 예, 의원님, 그 당시에 NSC 회의에는 청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회의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청장이 회의에 갔기 때문에요. 예, 저희로서는 NSC 회의에는 네, 됐습니다. 예. 그 갔다 와서 아마 왜 번복하게 됐는지 NSC 갔다 와서 그 내용에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해양경찰청의 청장이었던 정봉훈, 그다음에 수사관이었던 김성종, 이 사람들 관련된 보고 내용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 순회가 누구냐,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분명히 서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야, 전 정권 다 털어라. 그 수괴가 누구야? 박지원이야. 그다음에 서훈이야. 이거 제거해. 그 명령을 누가 따랐냐면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태효가 그걸 지시를 하고 그 지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아까 나왔던 김성구 사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보고 들어가서 네. 이 월북에 대한 부분을 월북이었는데 번복하라고 하는 지시가 김태효 1차장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시를 내렸죠? 저희들이 이제 보고사항을 했는데 예,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 자료의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 월북 정황에 대한 부분들을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저 합참정보본부에서 월북 정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 뭐라고 이제 그 입장을 이야기했냐면 월북을 초기에 월북했다고 추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보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내용을 좀 수정했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그렇게 직접 이렇게 좀 수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좀 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던데 이 보고서 어디서 작성한 건가요? 예,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죄송하고요. 예, 성실하게 작성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못 들으셨어요? 제가 죄송하단 말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까? 어디서 작성했냐고 물었잖아요. 예, 해양경찰청에서 작성했습니다. 경찰청 어디서 작성했냐고 물었잖아요. 당연히 경찰청에서 작성했겠죠. 예, 답변하세요. 예, 기획재정 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기획재정 담당관실에서 작성했습니다. 예, 그 국조 들어오면서 서해 피격 관련된 지금 진상조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별도로 진상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국정조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가 의결해서 기간보고까지 요청했는데 왜 진상조사를 안 하죠? 지금 다른 기관들 보고한 거 못 보셨어요?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를 의결하고 보고하라는 것은 당연히 그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검토를 더 한다는 겁니까? 국회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아니 조금 더 검토할 게 더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수사 중지 상태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가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서해 피격 수사를 묻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자, 2020년 9월 29일 2차 발표 때 업 지도선 실황조사, 표류 예측 분석, 주변인 조사 등을 종합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해경은 2022년 6월 16일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하게 된 판단 근거 말씀해 주세요. 이 판단 근거는 당시 지휘부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합니다. 답변합니다. 다만 현재 직무대응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보다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잘잘못이 아니라 판단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를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세요. 알면 아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요. 예, 해양경찰청에서는 월북 가능성에 대한 정황 증거와 그 다음에 군 SI 자료를 가지고 1차, 2차, 3차 수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이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도 아니까 예. 왜 그렇게 뒤집었냐고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근거 없었죠? 기존 그렇습니다. 자료 조사한 것 이외에? 예. 이제 추가적인 알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증거나 추가적인 근거 자료 뭐 첩보 분석 아무것도 없었죠? 정황 증거에 대한 수사하고요.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해서 새로운 근거나 새로운 자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런데 왜 뒤집었습니까? 대통령실이 뒤집어라고 종령해서 뒤집은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국정조사장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렇게 지시해서 발표를 바꾼 거죠? 의원님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실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모르십니까? 예. 내부 조사 과정에서나 이런 판단을 듣거나 직원들한테 들은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은 위증입니다. 예, 저는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못 하셨더라도 그 예. 얘기합니다.
사후적으로 예. 누구 직원 부하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거나 내용을 들었거나 우연히 들었거나 대통령실에 압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증인 2020년 5월 24일 그리고 26일 NSC 회의에 정봉훈 해양청장과 김성종 해양수사국장이 참석한 것 아시죠? 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증인이 해경 형사과장으로서 그 NSC 관련된 뭐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계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관련된 김성종 해경 수사국장의 지시로 보고서 작성한 적 없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그 보고서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참석자라고 나옵니다. 그 사실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NSC의 그 직속 상관인 김성종 해경 수사국장이 참석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지금 서해 피격 사건 월북을 뒤집어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아까 양부남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인데 2022년 6월 13일에 증인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안보실 협의에 참석하셨다고 하셨죠? 예,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한번 실무자 회의회 때 1차장님 하셨죠? 주관하는 회의에 갔었습니다. 네, 해경의 입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사 종결 및 실종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확신할 증거는 없음을 설명. 이 설명 누가 했나요? 저는 그때 실무자로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했냐고요? 저희들은 그 설명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김성종 수사국장이 했습니까? 거짓말하면 위증입니다. 위원님 그 자리에서 제가 계장 입장에서 1차장님 앞에서 제가 발표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수행만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자리에 있었으니까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발표하는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부 장관님, NLL 선상에 어업 지도를 하고 있는 이 어업 지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난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배에서 빠졌다든지 할 때 교육. 예, 그 어업 지도선의 성선원들은 다 해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기사 자격증을 딸 때 교육하는 과정 중에 조난 대응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어업 지도선에서 활동하다가 북측 해역으로 조난당할 시 공무원 신분을 밝히게 돼 있습니까? 안 밝히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밝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낚시꾼, 어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밝히면 많은 고문을 받고 데리고 오는데 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그 점을 숙지해 주시고요.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성식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의 친구, 최초 해경청 역사상 대통령 인수위 파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근무자, 충안파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네, 내란에 관여됐다 그래서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가요? 직위해제 상태. 직위 해제 상태입니까? 예.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해경청 지금 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한 겁니까? 기관 보고는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까 예. 기획조정관실에서 작성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기획담당관. 예. 예. 앞으로 다시 작성해 주시고요. 이희동 증인, 체육 증인 앞으로 두 분 좀 나와주세요. 체육 증인은 국정원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2022년 6월 중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입니까? 예.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맨 처음에 한 거. 국정원 중앙공관도 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뭐 출근하는 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아니면 출근한 날. 뭐 출입 통제 같은 거 조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충성서약 했어요? 예? 충성서약 했냐고? 서약을 말씀하시니까는 어디 회의실 같은 데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안 교육 받았습니까? 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 받았습니까? 며칠인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받아야 되는데 며칠 받았어요? 아, 기억이 잘 없죠? 예, SI 인가증 받았습니까? 그거는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은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월북으로 판단할 때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 월북 이 글자가 있었던 건 맞죠? 아, 어떤 첩보라고 말 안 할게요. 있죠? 그래서 판단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증거를 갖고 최대한의 근거를 갖고 월북에 대해 판단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이희동 증인은 실족했다 그랬는데 배가 묘박 상태였어. 배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요. 실족하면 조난교육 받는데 해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안 죽으려고 뛰어들었으면 실수를 했으면 왜 없어집니까? 그래서 공판검사 아니라 그랬죠? 공판검사 아니라 그랬죠? 예. 조도준 검사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조도준 검사가 절대 실족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 확인해 봤. 그리고 아까 거짓말했는데 해류도 북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9월 달에. 그렇지. 우리 해역 방향입니다. 남동쪽. 그것도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월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SI를 봤죠? 자, 최혁 이 증인 봤죠? 월북이라는 단어는 봤습니다.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에 가장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 월북 있었죠? 근데 그 이대준 이름은 기억은 잘 안 나고 월북이라는 단어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김성구 정책기획 차장 하셨고, 윤영진 주미 국방부관님은 국방부 정책기획 과장이셨죠. 6월 10일 날 같이 불려갔습니까? 안보실 김태효한테? 그때는 저만 갔었습니다. 국방부. 그러셨습니까? 그 다음에 6월 16일 날 기존 입장을 뒤집는데 그때 자체 조사 결과나 추가 증거, 그러니까 월북, 이대준 대한민국 공무원 빼고 새로운 추가 증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새로운 조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김태효가 찍찍 긋고 수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부 내용 수정했습니다. 자, 국방부 6월 16일 2시입니다. 국방부 보도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밑에 보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추가 증거, 추가 자료, 추가 조사 아닙니다. 있는 거 가지고 다시 분석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청도 월북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북은 확인이 되는데 의도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람이 사망해서 안 계시는데. 의도는 아무나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월북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SI를 통제한 겁니다. 제가 그 정무직 회의 때 제가 통제시켰어요. 제가 박지원 원장이 한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선임 정무직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선희 3차장 과학차장한테 경고했어요. 배포처 통제 있다 이러냐고. 네? SI를 막 이렇게 뿌리냐고. 제가 아침에 조사해 보니까 SI 본 사람이 76명, 조금 더 지나니까 135명에서 국정원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포처 통제 똑바로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수한 겁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예. 제가 저의 선임자였던 신현수 기조실장, 이석수 기조실장한테 물었어요. 둘 다 검찰에서 존경받는 선배님이죠. 두 분한테 물었어요. 자, 검찰에서는 한번 보냈다가 보고서 회수하냐 안 하냐. 회수한다고 그랬어요. 배포처, 예를 들면 내 직속 상관에 옆에까지 하다가 5분에 하다가 3명으로 줄이냐 안 줄이냐. 줄인다. 배포처 통제하려고 돌아오죠. 그죠? 예, 뭐 일단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듣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전자문서를 다뤄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배포처 통제하라고 한 거 정무직계에서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법원에 나갔어요. 지변한테 증언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 2차장 아셔요? 배포처 통제라는 말은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배포 아시죠?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에서 어떤 문서든지 회수하면 삭제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예, 필요할 때 해당 부서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태입니까?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당시에 SI 첩보로 월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 거죠? 예, 봤다. 예, 제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저는 없어서 최혁 증인, 예, SI 첩보에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다 이거죠? 예,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뭐 다 알고 있으면서 수사를 들어가서 정황은 월북이라고 되어 있는 첩보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뭐 바뀐 게 없는데 그렇게 5명 몇 명을 구속시킨 겁니까? 그리고 182명을 피해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이동 검사. 서해 공무원 사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청문회에서 꽤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새로운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김태효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나라의 공식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정부는 이 공무원이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에서 나는 분명히 월북이라는 단어를 확인했다고 증언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18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았던 근거가 처음부터 흔들렸던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요.